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럼 지금 이 마지막 불꽃을 나타내면서 끝을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갈 수 있는지 그게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시장 상황이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서 거품 마지막 몇 달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를 갖다 예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마이클 버리가 시장이 더 이상 경제 데이터에 논리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가는 고용이나 소비자 심리 때문에 오르거나 내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몇 달과 같은 느낌이다. 그 마이클 버리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의 추이를 갖다가 2000년 3월 기술주 폭락 직전의 상승세에 비교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AI 관련 소식이 끊임없이 나온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다른 얘기 안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장거리 운전 중에서 금융 관련 TV와 라디오 방송을 들은 후에 서브스택에서 글을 그렇게 올리면서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소비자 심리보다는 예상보다 약간 양호한 4월의 고용보고지에 주목하고 있다. 좋은 것만 보고 있고 나쁜 거는 안 보는 것이 투자자다.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발언 자체가 2년간의 투자자들 AI 관련 주식에 대거 투자하면서 미국의 주요 증시가 연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인프라, 그다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반도체 기업과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이러한 상승세를 주도했는데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이 기업 가치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폴트루 존슨 역시도 닷컴 버블 붕괴 직전 시기와 유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감시장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쿠박스에서 나와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1999년, 2000년 초 기술주가 정점을 찍기 1년 전과 비슷하다. 그래서 1, 2년 더 이어질 수 있다. 강세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확대될 경우는 결국은 급격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렇게도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자체가 40%도 올랐다고 상상해보자 존슨이 말하면서 시장의 GDP는 아마도 300%, 350%까지 치솟을 것이다. 엄청난 조정이 일어날 거라는 걸 누구나 알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메모리 관련 주식들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데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의 주가가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무엇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주가 자체는 이번 주에 35% 급등해서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샌디스크 주가도 28% 상승했는데 두 회사 모두 AI 수요 증가에 힘입은 결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AI 투자로 인한 부품 부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고객사들은 메모리 칩의 제조 협체의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을 제안을 하고 있다. 자, 그만큼 지금 딸린다는 겁니다. 공급량이. 그 다음에 샌디스크 마이크론 예산 수익이 각각 9.5배, 8.6배에 거래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메모리 관련 주식은 이번 주에도 폭발적인 수요와 제한된 공급을 시사한 여러 헤드라인 덕분에 역사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메모리 칩 제조업체의 마이크론 주가가 금요일에 13% 급등하면서 이번 주에 35%의 상승 마감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08년 이후에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샌디스크 역시도 금요일에 13% 상승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28% 오른 그런 샌디스크 주가는 상장 위에 4100% 4배 이상이 오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결론은 주가 급등의 근본 원인은 언제나처럼 인공지능이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 기업들의 분기별 보고서는 지속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AI 투자 증가 그리고 부품 구조 그중에서도 기억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지난주에 샌디스크가 순조롭게 순위를 끌어올렸을 때도 전혀 놀랍진 않았다. 그 분기별 수익의 전망 속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공급 부족으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자, 고객사들이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비용을 부담하겠다. 자, 그렇게 제안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죠. 로이터 통신에 말하면은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 투자라든지 제조 설비 구매 이런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나서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클 버리가 이야기한처럼 지금이 얼마 안 남은 고점이냐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요 측면에서 볼 때 AI 부문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게 둔화되면은 시장이 끝난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해도 엔트로픽은 임대 계약에 동의했고 스페이스X의 AI 영향 크게 증가했다고 AMD에서 발표하고 있죠. 자, 데이터 센터의 판매 그리고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는 역시나 18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고 있다. 그래서 인프라 계약의 AI 모델 제공업체는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자,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 있어서 목요일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최근의 헤드라인들은 AI 인프라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프라가 확장되면 부품 수요도 증가되고 있고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의 사업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은 지금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이제 끝인데 그게 아니라 그게 반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주가는 급등했지만 투자자들은 단순히 과장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샌디스크는 향후 12개월 예상 수익의 9.5배, 마이크론은 8.6배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1년 전 8배, 8.7배였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똑같은 지금 이제 8.9배는 받고 있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주가가 같지만은 이거 자체가 올라가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은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지수의 평균이 25.9배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25.9배인데 지금 이제 8.9배 이렇다면 적어도 2배 이상, 3배는 더 가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거만 놓고 보면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익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으니까 배수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P 레이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1년 전에 얼마였으면 10배수였죠. 그래서 10.34배수였습니다. 평균값 자체가. 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8.11배수죠. 올라가도 8.11배수라는 겁니다. 많이 안 올라왔죠. 아직까지도 10배수가 안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1년 전에 지금 주가 가격하고 현재 주가 가격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죠. 주가는 옛날보다 더 많이 올라갔는데 배수는 더 적다. 즉 말해서 주가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적다는 말은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 그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아직까지도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1년 전 있죠. 그러니까 5월 8일 날, 2025년도 1월 8일, 5월 8일 날 주가가 80불이었습니다. 80불.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800불 가까이 갔단 말은 아무래도 10배 이상이 뛰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가는 10배 이상 뛰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그때보다 더 낮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P 레이쇼는 그때보다 훨씬 더 낮게, 이때가 10배수였는데 지금 보시면서 8.5배수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P 레이쇼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주가가 많이 10배나 뛰었는데 이게 80불에서 800불까지 갔는데 계속해서 뛰어야 되는데, 결론은 이익이 함수가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주식에 있어서 배수가 아직까지도 그만큼 안 가고 있다는 말은 이 자체 이익이 계속해서 승산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주가 자체가 여기가 비싸냐?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여기 있는 80불이나 여기 있는 800불이나 지금 가치로 봤을 때는 똑같은 가치다. 아니니까 그때보다도 더 싸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때보다 80불보다도 그때 요럴 때 같으면 우리가 또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일찍 보면 못 잡죠. 자, 그게 이제 가치를 안 보고 돈만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니까, 너무 올라가니까 잡지 못하다가 이제 급격하게 뛰니까 또 잡으려고 하죠. 그래도 지금도 가치가 지금 이게 가격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실 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렇게 가격 80불, 800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어디 있는지, 자,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선수들의 목표가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달까지 그때 목표가를 본다면 거의 뭐 지금 이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이제 510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1000불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5월 달 들어와서는 조금씩 많이 올리고 있죠. 5월 달 지금 4월 말부터 시작해서는 조금씩 많이 올렸다면 600불도 시작해서 지금 이제 740불까지 올리고 있고, 자, 그전에는 뭐 500불까지도 줬는데, 자,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자기들도 모르니까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리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올릴 때, 자, 그때가 또 아무래도 좀 고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매출하고 EPS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EPS, 먼저 EPS 한번 보시죠. EPS는 600%까지 증가했죠. 자, 그렇게 하다가 2027년도 되면은 75%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많이 줄어들죠. 자, 600% 했던 것이 75%까지 줄어드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모양이 있다. 자, 그렇다면 성장률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성장률.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7년도가 자, 끝판왕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면 주가는 이거보다도 6개월이나 1년 뒤에 앞서가고 있으니까 2020년도 말까지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한번 축적해 볼 수 있겠고,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자체는 이제 매출이죠. EPS 봤으니까 매출도 191% 정도 하락되고 있는데, 상승되고 있는데 2017년도에 55%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매출의 성장률 역시도 190에서 여기 보면은 55%까지 줄어들고 있죠. 자, 그렇다면 매출과 EPS가 다 줄어들고 있다. 성장이 꺾인다는 겁니다. 성장이 중요한 건 주가에서 성장이 꺾이니까 저때 되면 일단은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2017년도 그 전인 2016년도 말까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빨라도 좀 늦어도 2017년도 초까지 그때까지가 생명을 다하지 않겠는가. 자, 지금 현재 불꽃이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보수적으로 잡아서 물론 그거보다도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면 더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주가의 모양에서는 자, 그런 게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DCF 모델을 통해서 봤을 때입니다. 자, 그때 모습에서 디스카운트 레이트 있죠. 정말 할인율 갖다 한 10.3% 할인율 좀 낮췄을 때 할인율을 낮춘다는 말 주가를 좀 많이 줄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이 그렇게 해도 650불 정도 나오고 있다. 지금 가격보다도 조금은 상당히 일단 지금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포월드 기준으로서 이비타를 봤을 때, 자, 그때도 본다 한 628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줘도 지금 이제 600불대 이상, 650불대 그 정도를 일단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배수로 봤을 때 좀 보수적인 이야기 말고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 2027년도에 EPS에 지금 에스티메이트가 101.78 정도 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되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성장률은 엄청날 거고 포월드 P 레이쇼가 7배수 정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로 본다면은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과연 7배수를 더 받을 수 있느냐, 덜 받을 수 있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요 정도를 가지고 지금 멀티플을 지금 측정하고 있으니까 멀티플이 더 확장이 되면은 주가는 더 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멀티플이 죽어버리면 그냥 끝난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것이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상에서의 섹터 평균이 몇 배수냐. 아까 말씀드렸지 한 25배수 정도가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 평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MU는 11.13이고, 포홀드 기준은 7배수고, 현재는 11.13이니까, 자, 아무래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적어도 10배수 이상 그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0배수만 준다 하더라도 1000불은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건 또 패그 배수가 이제 0.09죠. 0.09. 그러니까 1.42 정도가 평균인데, 94%가 일단 지금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익의 성장이 상당히 가파르다. 성장이 가파르니까 배수를 갖다가 지금 이 배수 가지고는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지 않겠는가. 성장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배수가 가지 못하는데 멀티플을 많이 못 주는데 성장이 상당히 강하다.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배수 2배수보다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 배수보다는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7배수 이거보다는 더 많이 줄 수 있다. 최소한 못 줘도 10배수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1000불은 충분히 가고도 남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강세장 입장에서는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논리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 지수 있죠. 거기서 포월드 P 레이쇼가 20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자, 거기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8배수 정도 받고 있다. 뭐 9배수 받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적인 측면도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아직까지 달리고 있을 때는 우리가 될 때는 아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자, 그것이 일단 추가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 것 같으면 캐시우드가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AMD 주식을 팔고 코이브라든지 카라토스 이런 주식을 매수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캐티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크 ETF 자체가 2010년도 5월 8일에 금요일 1일 거래 내역을 갖다가 공개를 했는데 여러 부분에 걸쳐서 1년의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장 큰 거래가 AMD 있죠. 이걸 주식을 매도했다는 겁니다. 자, 아크라 이제 ARKW, ARKF 이런 것들 있죠. 이런 ETF를 통해서 총 46,000주 정도를 매도해서 1,880만 달러를 확보했다. 주가를 갖다 많이 일단 올라가서 매도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매도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MD 한번 보겠습니다. AMD 역시도 지금 이제 12.9 정도 되고 있으니까 7.3에서 12.99 되고 있으니까 75%나 계속해서 EPS 성장이 일어나는데 포월드 P 레이쇼를 봤을 때는 35배수니까 그렇게 낮은 가격이다. 낮은 배수다 보기는 좀 힘들겠죠. 자, 아까 보셨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런 모양이 있고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지금 이제 배수를 받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고 있죠. 그래서 55배수 정도 되고 있고 섹터 평균을 봤을 때는 24배수다. 그 다음 5년치 평균을 봤을 때 37배수니까 현재 모습에서 그렇게 일단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낮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자, 그다음 패그 배수 역시도 지금 이제 1.13이고 1.4이니까 20%만 지금 이제 조금 일단 저평가돼 있다. 아까 보셨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0% 정도 저렴하게 돼 있고 그만큼 성장률이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자, 그 다음 더불어서 저 밸류에이션도 좀 낮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AMD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요거하고 지금 이제 MU하고 AMD가 그래서 안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겠죠. 이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제 우리가 AMD라든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갖다가 팔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조정받고 이제 2개월 정도 더 상승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이야기했던 몇 개월 더 상승될 수 있다. 몇 개월 더 상승되면 주가는 더 많이 가겠죠. 만약에 더 간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뭐 1000불까지 간다. 1000불까지 간다 하더라도 거의 30% 이상의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그 정도까지 갈지 더 이상 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현재 모습에서 여기 있는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기업 가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들고 가야 될 때지 던질 때가 아니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충분히 앞으로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완전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완전히 꺾여서 간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달 정도 또 한 달 또 조정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조정 때는 우리 담아가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갈 때는 또 급하게 가는 주식이고 내려갈 때는 좀 많이 내려오는 주식이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업 가치가 그렇게 저평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고평가 안 돼 있으면 팔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아주 고평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주춤거린다면 또 매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그렇게 고평가돼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